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모임을 못했고, 이번 주 내내 지금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가 떠서 모임을 못하니까 그 대신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운동 나오셔서, 저희 모임 나오셔서 이미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 이제 모임 나오면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소리가 천천히 뛰세요, 살살 뛰세요, 더 느리게 뛰세요, 막 옆에 뛰면서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막 강요하는 식으로 천천히 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왜 천천히 뛰라고 이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생기시면은 다시 이제 질문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운동의 강도를 설정을 하는데 보통 이거를 나눠요. 그래서 세 단계, 3단계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나누고 좀 더 세분화해서 5단계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존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5단계로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존 1, 2는 저강도로 들어가요. 요렇게 묶이고 존 3는 중강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존 4랑 존 5는 고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운동들이 들어가냐면 존 1은 걷기 생각하시면 돼요. 내 최대 심박수의 55%에서 65% 정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 옆 사람하고 편하게 대화가 가능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별로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2입니다. 요게 이제 요새 제일 핫한 운동 주제예요. 그래서 존 2 트레이닝, 뭐 이제 뭐 저강도 유산소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조깅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깅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고, 걷는 것처럼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대화가 가능한 그 정도의 운동 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강도가 마라톤 페이스로 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조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최대 심박수의 75에서 85% 구간에 위치를 하고, 요때부터는 약간 숨이 차기 때문에 말이 짧아집니다. 말을 하다가 잠깐씩 이제 숨을 쉬고 다시 말을 해야 되는 그 정도 운동 강도예요. 자, 그리고 존 4는 여기 이제 10km 대회 페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힘든 운동이고 최대 심박수의 85%에서 95%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숨쉬기도 바쁩니다.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숨 쉬느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해도 뭐 한두 마디 정도나 이렇게 간신히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마지막 존 5는 단거리 전력 질주, 그러니까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의 95% 이상, 그리고 요때 되면은 말 못합니다. 뛰는데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요 운동 강도를 심박수로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심박수로 구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혈중 젖산염 농도로 요 존을 구분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운동이니까 존 5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력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심박수는 얼마 안 올라가요. 근육의 일부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 입장에선 고강도인데 내 몸 전체, 그러니까 특히 심장 입장에서는 고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안 맞는 게 생겨서 심박수로 운동 난이도를 나누는 거는 슬슬 이제 안 쓰는 분위기예요. 근데 많이 쓰긴 써요, 아직도.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 근육이 타입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지근하고 속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근은 순발력을 담당해요. 순간적으로 큰 힘을 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이 탄수화물은 공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큰 힘을 쓰는데 문제는 이 속근은 금방 지칩니다. 오래 운동을 못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사용하면은 부산물로 젖산이 생기고요. 이 젖산은 젖산염으로 전환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근육이 지근이 있어요. 지근은 지구력을 담당해요.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에너지 공급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 속도가 느리니까 큰 힘을 못 써요. 힘은 약한데 오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근력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100m 달리기. 큰 힘을 쓰는데 한 10번 하면 지치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하는 조깅 생각하시면 돼요. 조깅이나 뭐 마라톤. 그래서 큰 힘 쓰는 건 아니지만 안 지치고 오래 움직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젖산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젖산염을 요 지근에서 요 젖산염을 포도당, 탄수화물로 전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탄수화물을 태우고 젖산이 생긴 걸 젖산염으로 바꾸고 이 젖산염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다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 이제 에너지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단백질도 있지만 단백질은 뺄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탄수화물, 여기가 지방, 이렇게 되는데, 자, 탄수화물은 저장량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몸에 보통 한 400g 정도 저장을 합니다. 간에 한 100g 전후 이렇게 저장을 하고 300g 정도가 이제 근육에 저장을 하고요. 한 10g 정도가 피 속에 녹아서 이제 돌아다녀요. 혈당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 이게 보통 이제 뭐 글리코겐, 포도당 뭐 이런 거를 그냥 퉁쳐서 탄수화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1g당 4칼로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 속에 둥둥 떠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에너지가 공급이 가능하고 요걸 에너지로 쓰면 부산물로 젖산, 락틱 애시드가 생겨요. 자, 그리고 지방은 몸의 저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체중의 한 15%에서 25%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은 50kg인 남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뭐 체지방률이 10%다. 10%다. 그럼 벌써 몸에 지방이 5kg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1g당 9칼로리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5kg면은 5, 9, 45니까 45,000칼로리가 만들어집니다. 얘는 끽해봐야 4, 4, 16, 1600칼로리밖에 못 만들어요. 얘는 만 단위의 칼로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래 움직일 때는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이라면 에너지 공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면 젖산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락틱 애시드. 그리고 요 락틱 애시드가 생긴 다음에 수소이온이 여기서 떨어져 나와요. 그런 다음에는 젖산염, 락테이트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 락틱 애시드하고 락테이트하고 전부 다 젖산으로 번역을 해서 둘 다 퉁쳐서 젖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굳이 이제 구분을 하면 젖산하고 젖산염입니다. 엄연히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떨어져 나온 수소이온이 근육을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근육을 잘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곤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근력 운동 하시다 보면
한 세트에 막 10개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번 하면은 이제 막 안 움직이잖아요. 몸이, 근육이. 그게 이제 근육이 산화돼서 그래요. 요 수소이온 때문에. 자, 그리고 요 수소이온 떨어져 나와서 생긴 젖산염, 요 락테이트는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돼 가지고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 젖산이랑 젖산염을 피로물질이라 그랬어요. 근육을 산화시켜서 피곤하게 만드니까. 근데 연구를 더 해보니까 단순하게 피로물질이 아니고 또 다른 에너지원이다. 요게 이제 현대의 결론입니다.